우리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소식인데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를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국과 영국이 방출에 동참한다 그래서 이게 뭔 뉴스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비축유를 5천만 배를 푸는데 네. 우리나라도 보유분을 좀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영국, 뭐 이렇게 인도 다 이렇게 푼다고 하거든요. 비축유를. 이게 이제 뭔 의미냐면 당분간 공급선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저장돼 있는 창고를 좀 비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자꾸 이제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하게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미국도 기름을 팔기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유가가 유리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선인 60달러 선을 원합니다. 배럴당. 네, 배럴당 60달러 정도면 딱 좋아. 손해도 안 보고. 네. 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사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90달러, 100달러에 계속 이 가격이 유지돼 버리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하는 애들도 더 말하자면 목리를 부리니까 지금 있는 비축유들을 좀 비우자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비축유를 풀어도 될 만큼의 충분한 비축량을 갖고 있느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90일 정도분을 그 전략적으로 비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가 보질 못하고, 한때, 박근혜 정부 말에까지는 그 30일분까지, 그러니까 한 달분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그 석유공사하고 요즘 통 얘기를 못 해봐가지고.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듣던 석유공사 직원이 네. 우리가 손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었어? 라고 놀라겠네요. 예전에는 그 카나다 유전 이거 하러 갈 때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 거기 가도 되냐고. 사람들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야. 씨. 내가 이게 조금 음성적인 전문가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런 거래에 있을 때 얘기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비축분이 최소 60일에서 90일분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비축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해외 비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탱크가 모자라니까 우리 탱크를 가장 SOL 같은 데가 그렇죠. 사우디한테 빌려주고 사우디가 기름을 채워넣는 거야. 그 기름은 우리 거 아니야. 사우디가 채워넣고 있다가 아랍에미레이트군요.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채워넣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그때 파는 거야. 우리 땅에 비축되어 있는 기름이 우리 기름이 아닌 것도 있고, 사우디나 사우디 암만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지어놓은 정유 시설을 우리가 조차해갖고 거기에다가 비축해 넣고 있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땅 안에 나눠져 있는 거 말고도 우리가 의외로 여기저기 꼽아놓은 비축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어느 정도 비축유 방출을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좀 논의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근데 유가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약간 배를 달리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미국은 미국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미국의 사실 약간 대척점에 오펙하고 러시아 같은 오펙 플러스 이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산유국들 있잖아요. 이쪽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하고는 생각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에서 극동아시아로 넘어오는 석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의 긴장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미국의 행동도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비축유를 써라는 얘기는 중동 거를 탱크를 비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거 가져가. 그렇지. 미제 석유를 갖다가 이제부터 비축을 해라는 요구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양아치지 결국은. 미국은 양아침, 하루 이틀도 안 돼, 왜? 그렇지. 갑자기? 미국 양아친 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지금은 우리가 중동에서 그동안 많이 사다 썼는데 우리 에너지 수급원이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모잠비크나
남미 같은 신흥산유국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네요. 예, 그런 변화에 맞춰서 또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 게 우리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원유, 석유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서도 사실 나뉘거든요. 뭐 이란에서 우리 콘덴세이트 되게 많이 들여왔었는데 미국산 콘덴세이트는 질이 안 좋아. 나는 이 방송하다 무서워. 왜? 왜요? 방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현재 정부 비축부는 9,700만 배럴로 106일치 석 달치 넘죠. 석달이 네. 넘네. 106일치 지속 규모의 비축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울산 비축기지가 준공을 11월 19일 했겠군요. 1억 4천만 배럴까지 추가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네요. 네. 네. 어떻게 또 보다가 또 다 아시는 분들이 나 또 이래서 나와. 이래서 무서워. 좋아. 옛날 동료들 같아. 옛날 동료들. 아무튼 우리가 이 정도 비축분을 다 중동산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비우고 미국산을 갖다 채워라라는 일종의 요구 압력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무슨 물가 안정이나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따 아유, 하지 그건 않아. 아닙니다. 우리가 네. 순진무구하게 미국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아니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석유 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깨끗한 석유, 원유의 약간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약간 좀,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정유 기업을 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석유 원유의 양이 일본을 뛰어넘어서 세계 4위, 5위 정도 수준에 대한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제를 하는 주 목적이 나프타라고 하는 석유화학 원료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타 건지고 난 거를 정유해갖고 휘발유, 디젤유 쓰는데 펑펑 남아 사실은. 나프타는 재수출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100배 가량의 가공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프타 확보를 위해서 원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석유가 그건 나빠요. 이게 경유나 휘발유를 뽑아내는 데는 나쁜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를 뽑아내기에는 걔는 괜찮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죠. 일반적인 이제 석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북해산 브렌트유겠지만 너무 비싸고 아이, 그거는 중동산 기름들 특히 이란산 기름이 이란산 좋다고. 기름이 좋아요. 고급인데 고급이죠. 못하게 하죠 미국 네. 애들이. 네.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야매로 사오는 게 사실 이란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해상에서 공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이동해가지고 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건 환치기 같은 건데 이 국제 시장 안에는 이런 이제 환치기 하는 석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네덜란드 앞바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유조선 몰고 가면은 현찰 받고 그냥 배만 돌려주면 돼요. 네. 심지어는 인도양 앞바다나 또는 저기 수에즈 운하 앞에 그냥 유조선을 띄워놓고 거기 가갖고 증서만 거래하고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지. 이렇게 수상해서 시장 그렇지. 쌓여. 수산물 시장 열리듯이 바다 위에서 원유 직거래 시장이 일부 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일단 한번 갖다 써봐. 품질 짱이야. 이란산이야. 김현국님께서 전직 항해사입니다. 이 시간 중동이나 미국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유조선이 가득 싣고 오고 있는 양도 계산해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양일 그렇죠. 겁니다. 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조선이 1,400여, 내가 이거 왜 알고 있지? 뭐 그 정도 되는데, 거기 보통 몇십만 배럴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 1년 사용분의 기름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 근데 왜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파는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자기 이제 뒤에서 뒷거래를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이걸 사오는데 과정에서는 혹시
혹시 모르는 그 유통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실 보험을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재를 때릴 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보험과 관련된 제재도 동시에 때려요. 그걸 보장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싸게 좋은 걸 샀어. 이란산 있어요. 이란산. 샀어. 근데 문제는 뭐다? 얘를 납치를 당하거나 그렇지. 무슨 사고가 나갖고 제껴져 버렸을 때 이 무보험 차량인 거야. 이거. 무보험이에요. 화물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게 싼 거죠. 그리고 석유거래는 보통 3개월 그 선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면 3개월 후에 인도를 받거든요. 원래 선물 거래로 네,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물 거래는 물건을 들고 있는 거라서 시세대로 팔 수가 있단 말이지. 그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현물 거래 하려는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시가니까. 뭐 도미 같은 거지. 바다에서 바로 건져 올린 시가대로 한 이것씩 받는 거지. 시가다. 그러면서 사기들 많이 쳐요. 저 사우디 건데 이란 거라 그러기도 하고. 맞아. 확인이 불가능하고. 어떻게 확인이 확인할 불가능하니까 뭐 기름 다 까볼 거야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런 또 재미진 시장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큰 손이야. 해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원하시면 저희 땅에 그러니까 굳이 갖고 가실 필요 없이 저희 땅에 내가 보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유료 창고를 만들어서 한국에 팔 수 있는 것들을 이 저장을 해갖고 보관을 해줘요. 한국한테만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거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싸게 샀던 거. 싸게 사놨던 가격대로 해갖고 그걸 포함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남지.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치. 굳이 중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면서 좀 저렴하게 그러나 킵해놓고 내가 킵해놨던 거 있죠? 그거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양주도 아닌데. 그 사이즈 안만한 거기 그 우리 킵해놨던 거 있잖아. 그 2탱크만 그 배 보낼 테니까 실어서 보내요. 그렇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네.